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률적인 목적에서 확가적 타가 있죠. 그 중에 사회적 타당 관찰인데, 일단 두 가지 용어를 좀 보셨어요. 아까 선의 악이 있었죠. 선이 어떤 걸 몰랐다, 모르는 경우고, 악의는 알았다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무효취소는 원칙이다 효력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란 무효취소 사유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앞사람 무효가 되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죠. 이걸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등기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했었죠. 이 내용을 잠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잠깐 책을 1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154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자, 154페이지. 상단에 제2절 법률적인 무효 써 있습니까? 네모 1번 무효 종류에서 1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써 있죠. 양괄호 1번 절대적 무효 원칙에 떠오는 쳐보세요. 그 밑에 밑줄 잘합니다. 읽은 거 밑줄 잘하세요. 자,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밑줄. 것으로 그 아랫줄 제일 끝부분에 마침표 다음에 밑줄.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즉 여기 선이라도 무효가 되죠?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가 됩니다. 그 밑에 양괄호 2번 상대적 무효 있습니까? 일단 밑줄만 할게요. 좀 이따 하는데 밑줄.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이 제3자에게는 대양이 주장할 대양이 주장해요.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다음 B 동그라미 비진이 표시에 B 동그라세요. 가로 열고 일단 밑줄 합니다.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때 그 다음 단어 동그라미 통정의 표시가 이에 속한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좀 이따 지금 B통에 떠오르셨나요? 그러니까 B통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라고 좀 이따 해요. 이거 아니면 무조건 다 절대적 무효. 원칙이 다 절대적입니다. 일단 그림 밑줄 하셨죠? 그 다음 자, 책을 다시 177페이지 넘어가세요. 책을 177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앞뒤가 막 섞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어렵다 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177페이지. 중간쯤에 양괄호 4번 공신의 원칙 있습니까? 이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이걸. 공신의 원칙.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2번 보세요. 2번 두 번째 줄, 둘째 줄 제일 끝에 민법 보여요? 자,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이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밑줄만. 동사는 점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동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린 부동산만. 부동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지금? 없다 그랬죠 방금.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에 조그맣게 글씨 살이라고 있습니까? 자, 밑줄 잘합니다. 자, 밑줄.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리 등기소를 이주하여 자기가 의리죠.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를 갖추었고 이를 제3자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은 등기 명의인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씁니다. 선이. 이게 무효인지 모르니까 모른다가 선이죠. 을을 소유자로 믿었단 말이죠. 무효인지 모르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었다. 그게 지금 선이란 말입니다. 믿고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한 게 경로가 맞췄다. 이렇게 경로했잖아요. 이렇게 경로했다. 밑에 1번은 유럽. 밑에 1번이 어디다? 유럽. 그리고 아래 2번 보세요. 2번 등기 공신력을 부정에 동원함이 부정하는 경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를 신뢰하였다더라도 병은 무권리자 을 그 말이 무효란 말이죠. 무효니까 권리자가 아니다. 무권리자 을로부터 이전받는 것이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씁니다. 그 말이 무효.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가 노동 무효.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 이게 우리나라 태도입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책을 다시 130페이지 오세요. 130페이지. 이제 다시 여기 목적의 사회적 타당 얘기 공부합니다. 130페이지. 거기 다시 법조문 103조 있습니까? 다시 법조문 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는 법률에는 무효한다죠. 그럼 다시 앞부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써있죠. 그 말이 좋은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죠?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다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써있어.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유부남이 있어요. 유부남이 배우자 아닌 여자와 첫 계약합니다. 첫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저 예를 들면 이랬어요. 야, 너 나랑 3년 살아주면 이 아파트 너 줄게. 아파트 너 공짜로 줄게. 증여한다. 3년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받을 생각으로 우리 3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3년 살았다면 갑은 약속대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소유권 넘겨줘야겠죠. 그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계속 졸랐겠죠. 빨리 주세요 저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아저씨 준다 했잖아요. 빨리 주라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갑에게 날라왔겠죠. 갑이 깜짝 놀랐죠. 하마터면 와이프한테 들키만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갑이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갑집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이거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갑집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게 갑집 변호사가 물어봤을까요?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럼 갑은 증여할 필요 없습니다. 을은 소유권 넘기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집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법원은 판단해야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보더라도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봐도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없어요. 그럼 법이 없으면 판사가 이제 양심에 따라 판단해요. 양심에 따라서. 판사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 많아요? 남자가 더 많죠? 양심 뭐 혹시 자기도 이런 거 할지 모르거든요. 법이 없는데 그럼 법이 없으면 무효라고 싶어요. 이걸 무효라고 싶은데 근거 조문이 없죠. 그때 103조를 딱 들이대요.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에 위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뭘 무효라고 하고 싶은데 법조문이 없잖아요. 그때 103조 무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그럼 무효니까 갑은 줄 필요 없죠? 을은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줄 필요 없어요. 우리 법원의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괜히 소송위원 더 날려요. 일이 끝납니다. 갑이 안 주면 을은 못 받아요. 그냥 못 받습니다. 일이 끝나는 겁니다. 뭘 불쌍하세요? 어머 어린 것이 고생만 하고 못 받아 불쌍해요? 안 불쌍합니다. 자, 남자분들. 이 꼬신 놈하고 넘어간 여하고 누가 더 나빠요? 남자분들. 남자분들 몰랐어요. 막 의리라고 하고 싶지만 말 못하겠죠? 차마? 그럼 여자분들은 누가 나빠요? 여자분들은. 남이 나겠죠? 그러죠? 근데 이것은 둘 다 썩을 놈이에요. 객관적으로. 둘 다 썩을 놈이에요. 갑이 여러분 남편이라 해보세요. 이 세상이 제일 썩을 놈이죠, 이게. 그래서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꼬신 놈이나 넘어간 여나 둘 다 썩을 놈들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도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못 받습니다. 무효니까 갑은 줄 필요 없고 을은 달라고 못합니다. 소송에도 을이 진다. 이번에 이제 반대로 보세요. 을이 3년간 사라졌죠? 그러니까 갑이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갑이 약속대로 이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줘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한테 받을 거 다 받았죠? 이제 갑 연락도 안 받아요. 이제 전화도 안 받아줍니다. 갑이 얼마나 애타요. 그동안 정이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했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놈 옆에 그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이 그래요. 역시 너는 이 순진한 놈, 초짜라 뭘 모르구나. 이 순진한 놈아, 무효인데 뭐하라고 이행했어? 무효인데 이행했잖아요.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봐둬와 그랬어요. 무효인데 등기 넘겼으니까 다시 가서 봐둬와 그랬습니다. 쫓아갔죠? 너 세상에 그럴 수 있니?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어요. 근데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거든요. 그럼 주문 끝이에요. 이 경우에는 주고 나면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것을 불법원인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이 단어에서 말한 불법이란 사회적서 위반, 이 103조 104조 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갑도 썩을 놈이었죠? 그래서 둘 다 썩을 놈이라 우리 뭔가 법원에 와서 법원의 힘을 빌려도 법에서 안 도와줘요. 갑도 썩을 놈이죠. 갑이 등기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갑이 법원에 뭔가 도움을 청해도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너희 둘이는 법에도 오지 마 이 말이에요. 썩을 놈들이라. 그래서 주문 끝입니다. 못 받아와요. 그래서 다른 사유 무효라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무효가 여기처럼 103조 무효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인 거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계약했고 이제 다른 하나 들어볼게요. 도박장에서 갑이 돈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친한 친구라 야, 이 돈으로 이번에 잘 해봐 라고 돈을 한 2천만 원 빌려줬어요. 도박하라고 도박 채권 돈을 한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 빌려준 채권자죠. 갑이 돈 빌린 채무자죠. 근데 갑이 돈을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못 갚아요. 돈 감달을 변제한다.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뭐고 필요 없죠? 법원에 소송했어요. 어떻게든 갚아야지라고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랍니다. 대여금을 반환하는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또 변호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갑측 변호사가 판사님 도박 채권 채무는 다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갑측 변호사가 무효인가 물어봤죠? 이게 무효라면 갑은 돈 갚을 필요 없습니다. 을은 돈 갚으라고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럼 또 법원은 판단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봐도 도박 채권 채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 형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법이 아니에요. 형법이란 어떤 게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걸 규율한 게 형법 또는 형사문제예요. 형사문제. 우리 민법 시간에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도박죄 있어요. 형법에 도박죄 있다. 그러더라도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도박죄라는 게 있지만 민법에서는 이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죠.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형법.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봐도 도박 채권 채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판단해야겠죠. 근데 판사는 이걸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법이 없죠. 그때 103조 무효하면 끝납니다. 도박 채권 채무는 선량관 풍속 기사 사일서에 위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소송에도 을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많이 좀 알고 있어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고 달라 못합니다. 안 갚아도 돼요. 단 때로에 따라서는 장기는 줄 몰라 장기. 그래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돈은 그냥 장기 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행위가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대법원 판례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법원인급이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130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결하에 따를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 위반 뭐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박스가 나옵니까? 그럼 딱 두 개만 밑줄 해볼게요. 첫 번째 칸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있죠. 오른쪽 1번 밑줄 첫 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본처가 첫 계약을 동의했대요. 걔도 무효예요, 무효.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는. 본처가 A를 못 낳아요. 본처 동의하에 첩들을 해놨잖아요. 옛날에 어두운 시대. 그래도 무효. 첫 계약은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 그런 큰일 나죠?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무효. 그 다음 거기서 밑으로 제일 마지막 칸. 박스 제일 마지막 칸. 사행성이 심한 행위 보입니까? 오른쪽 1번. 도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또는 채권 다 무효. 일단 여기 첫 계약 무효, 도박 채권 채무 다 무효. 일단 두 개만 기억합니다. 나중에 기본서로 판례 읽을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양가로 3번.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는 무효이다. 그 아랫줄.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행위가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특칙으로서 불법원급에 적용된다. 이 말 이대로 써놨죠? 원칙적으로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라면 불법원급이 된다 했어요. 그 밑에 그럼 동그라미 2번 불법인 거 보세요. 자, 키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즉 103조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행위로서 그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해서 1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즉 여기죠. 우리 채권자고 갑이 100만 원을 갑이 빌렸다. 갑이 100만 원 채무를 부담하죠. 채무 됐을 때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즉 갑은 돈 갚을 필요 없지만 이행할 필요 없지만, 그 다음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중과를 썼습니다. 이미 이게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봐보세요. 다시 여기 안 했고 이제 아까 돈 갚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갑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엄청나게 땄어요. 엄청나게 땄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또 갑 친구들이 여기처럼 야, 이 무효인데 뭐하러 갚았어?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돌려와 그랬어요. 그럼 할 수 있나요? 여기는 못한다 그랬죠? 103조 무효일 때는 주문 끝입니다. 반환 청구 못해요. 이것을 불법인 거예요. 여기하고 똑같이 반환 청구 못한 주문 끝입니다. 자, 아까 흥분해가지고 잠시 다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이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그의 기억을 다 읽어보세요. 기억 다 읽어본다. 그래서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까지. 거기까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불법의 급여가 무슨 말인지 봤습니다. 기억 다 읽어보셨죠? 다음 그 밑에 이제 큰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래 104조 보입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다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게 103조 104조라 있습니다. 그게 반사회적 다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다 시험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103조 한 문제, 104조 한 문제 그리고 시험이 다 나왔어요. 올해죠, 올해 10월 달이죠. 지난달에 본 시험 30일에. 자, 그럼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어떤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일단 급부와 반대급부, 즉 양급부 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공정 같은 말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급부란 내가 하는 거예요. 급부가 내가 하는 거. 그럼 내가 받는 것을 반대급부. 다시 내가 하는 걸 뭐라요? 급부. 받은 것을 반대급부. 그 급부와 반대급부 양급부 간에 두 가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해자 나오거든요.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이어야 됩니다.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했어야 돼요. 그래서 궁박이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입니다. 경솔은 부주의죠. 이건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피의자가 있으면 폭리를 취한 자, 가해자가 있어요. 폭리를 취한 자. 그럼 폭리자는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어야 돼요. 피의자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해야 된다. 그것을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이라고도 합니다. 악이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험은 이해밖에 안 나옵니다. 자, 갑에게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재건축 사업가예요. 재개발 사업가다. 뭐 예를 들면 이 동네를 다 지금 쓸어버린 겁니다. 이 동네를. 새롭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어른 부동산을 사야겠죠. 자 보세요. 우리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거든요. 다 샀는데 값만 안 팔아요. 다시 우리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고 버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 한다 그러죠? 그죠? 알바 많이 해봤나 그래요? 해본 말투예요. 알바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시가 1억이라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빨리 재개발해야겠죠? 지금 다른 건 다 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한 4억에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안 그러면 재개발 못하니까. 그럼 자, 이 매매계약 보시면 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약 4배 차이. 4배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우리 현재 궁박 상태예요. 다른 거 다 샀는데 이것만 못 사서 우리 지금 막 팔 동동 굴리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갑은 현재 폭리의사가 있어요. 알박기가 4글자로 뭐래요? 한 건 하려고 폭리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죠? 그래서 이 매매가 백사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매매 무효가 되게.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 백사조 세 가지 다 갖췄죠? 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백사조 법조문 봐보세요.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써 있습니까? 자, 밑줄. 당사자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일어나요. 여기죠? 2번. 그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란다. 여기 현저하게 불공정하죠. 보세요. 법에 이 말이 안 써 있어요. 분명히 법조문에는 2번과 1번만 써 있고 3번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이 법이 안 써 있지만 이것까지 있어야만 백사조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이 없지만 이것까지 있어야만 백사조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잘 내요. 법에도 없는 걸 대법원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체크해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의의 있습니까? 자, 의의 규정 백사조는 당사자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자기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라는 것이다.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박스가 있습니까? 박스 첫 번째 칸 객관적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아래 칸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줄 급여자의 급여한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그게 씁니다. 폭리의사. 이용하려는 의사가 뭐다? 폭리의사 또는 악의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 궁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있어야 된 것이 아니고, 즉 모두 구비된 것이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즉 피의자는 이거 셋 다 있어야 할까요? 셋 다 갖춘 사람 보기 힘들겠죠? 얼마나 멍청하면. 셋 중에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음 2번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즉 아무튼 무슨 원인이든 급박한 공공함이 있으면 돼요. 다음 3번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까지 밑줄, 의미하는 것, 그냥 것이다까지. 것까지 밑줄. 그러니까 저 연필로 알아서. 그리고 이해는 책이 없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1월 달에 책 기본에서 나와요. 아, 이런 게 일종의 불공정 행위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목적, 확가적 타가 다 있고, 여긴 다 무효 사유만 있죠? 취소 사유 없다. 취소 없어요. 이제 오른쪽 넘어오세요. 133페이지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다시 프린트 펴보세요. 프린트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이제 의사표시 여기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우리는 이걸 결한 비정상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되는데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세 가지가 있고, 일단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럼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그럼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을까요? 여기처럼 불일치했을까요? 그렇죠. 일치했답니다. 일치했다요. 여기도 불일치면 불일치 나누지 않겠죠?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여기는 일치는 했지만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프린트 두 가지 박스가 있죠? 먼저 불일치라는 게 먼저 이게 아닐 B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이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러죠? 그 다음 통정어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 말도 아마 별로 들어본 적 없죠? 다음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착오. 다음 사기가 있고 강박이 있어요. 강박. 지금부터 이 5가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이런 말 별로 들어본 적 없죠? 5개. 그래서 이 5개 지금까지 몰라도 세상 사는데 불편함 없었죠? 그렇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몇 문제? 한 문제. 그럼 한 문제 틀려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네요. 그럽니까? 우리는 60점 맞으면 되죠? 그럼 40문제에서 몇 문제 틀리면 60문제 맞아요? 16개 틀려도 60점 맞습니다. 60점. 그럼 16개 틀려도 되죠? 그럼 이거 한 문제 틀려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네요. 한 문제 여기서 나오니까 한 문제. 그래서 이거 몰라도 세상 사는데 불편함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몰라도 한 문제 틀려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지금 민법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민법에 제일 어려운 거 3가지 뽑으세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해하고 합격한 사람 지금까지 10년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찍어서 맞췄거나 그냥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저는 시험에는 나오니까 저는 설명해 드릴 의무는 있어요.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2년에 한 번 나오면 제가 안 해버립니다. 이거 근데 해마다 나오니까 저는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됐다, 제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설명 워낙 잘해서 제가 훌륭한 거예요. 제가 저는 이걸 이해해서 합격한 사람 지금 본 적 없어요. 그냥 찍어서 맞추거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오늘 듣고 이거 여기는 복습하지 않아요. 아까 어디 132까지만 복습합니다. 이건 5월달에도 돼요. 5월달에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비통에 이걸 제가 이제 비통 착사강 하거든요. 비통 착사강. 발음은 잘못 피통사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비통에 무효 사유가 있고 이제 착사강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우린 지금 이걸 공부하니까. 그럼 자, 일단 제목을 좀 봐보세요. 아까 진이가 진짜 의사가 아닐 B,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 즉 마음이 없는 헛소리 한 거예요. 그렇지?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 마음이 없는 헛소리 한 겁니다. 그냥 새 옷 사니까
원래는 안 이쁜데 어머 너 이 옷 정말 잘 어울린다. 그게 비즈니스 표시예요. 영어로 비즈니스. 어느 쓰시는? 비즈니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비즈니스. 영어로. 다음 통정은 둘이 짰단 말이죠.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헛소리예요. 마음에 있는 혼자 헛소리. 이건 두 명이 짜고 헛소리, 거짓말 쳤다, 둘이. 착오는 혼자 착오에 빠진 거죠. 이거 혼자 착각이에요. 사기는 혼자입니까?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당해서 착오에 빠진 거예요. 이건 그냥 나 혼자 착각에 빠진 거. 강박은 무서워서 쫄아서. 뭔가 다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비정상을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 굳이 공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비통착사강에 무효취소가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무효취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절대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비통착사강 무효취소는 상대적 효력입니다. 상대적이란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면 이자에게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이 3자에게는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주장합니다. 그 말은 선이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선이 3자가 결국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3자에게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원칙은 그냥 절대적이에요. 네, 지금 공부하신 여기는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취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해 안 돼야 증상이에요, 이거. 자, 책은 133페이지 오세요. 상단의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써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즉 보입니까? 그 다음 밑줄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자신이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자 일치에 동원하세요. 여기 일치 정상적 일치에 대하며 그 의사를 형성하는 데에 그 다음 동그라미 하자가 없어야 동그라미 여기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린 비정상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네모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가로 열고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자, 그럼 제가 이제 비진이 표시 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고. 그리고 비진이 표시가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건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요.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 그래도 하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갑과 을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지금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친구 죽으면 안 되겠죠. 갑에게 부동산 있는데 친구한테 야, 이 부동산 너 줄게. 너 준다.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거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해봐. 하고 세상에 친구가 부동산을 주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서 받겠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마워 받습니다. 그러겠죠? 봐보세요, 이제. 이번엔 잡세. 갑이 이제 내 친한 친구인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준 겁니다. 너 가지라고. 혹시 죽을까봐. 증여한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갑의 진짜 의사는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어요. 공짜로 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자살할까봐 이렇게 준다라고 말하고 일단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갑의 진짜 의사는 줄 생각 있다 없다? 없다. 갑의 진짜 의사는 줄 생각 없죠. 근데 우리에게 표시는 뭐라 했죠?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예요. 다시 진짜 의사는 줄 생각 없는데 겉으로는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라면 고마워서 눈물 뚝뚝 흘러 받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의가 아니라는 건 전혀 모릅니다. 친한 친구가 준대요. 그래서 준다면 그냥 고마워 받는 것보다 눈물 뚝뚝 흘리고 설마 이게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받는 겁니다. 보통 그러겠죠?
친한 친구니까. 좀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우리는 이거 당연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위가 아님을 설마 전혀 모르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봐보세요. 이제 다시 갑이 우리 사업이 망하니까 우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혹시 자살할까봐. 근데 갑은 나보다 더 거지예요. 갑도 사업이 망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월세방이라도 돈 있고, 월세방이라도 월세 30만 원짜리. 얘는 돈 아예 10원도 없어요. 더 망해서. 근데 친척이 부동산만 주더라고, 친척이. 그걸 나에게 준대요. 그걸 더 거지가. 그래서 갑도 사실 증여사 없는데 일단 친구 자살을 막으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진위는 줄 생각 없죠. 진짜 의사는. 표시는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예요. 근데 우리 보기에 나보다 더 거지가 준다 그러네. 그럼 우리는 이게 진위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역시 좋은 친구구나. 혹시 내가 자살할까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라고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게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혹시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둘 다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 있는데 갑이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다 친구가. 그럼 고마워서 눈물 뚝뚝 흘러 받겠죠. 이게 진위가 아님을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갑은 나보다 더 거진데 혹시 내가 자살할까봐 자기나 잘하지. 친척이 준 부동산을 나에게 준대요. 그럼 이게 진위가 아님을 우리 알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상황이 다른들에게. 그럼 이제 지금부터 107조 공부합니다. 110조. 자, 법조문 책으로 107조 보세요.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 써 있습니까?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한 자. 그럼 말한 자, 들은 자? 말한 자요, 들은 자요? 말한 자. 의사를 표시한 자가 진위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씁니다. 유효. 이거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러나를 단서랍니다. 그러나를 뭐라 그래요? 단서. 그러나 상대방은 말을 들은 자. 상대방이 누구다? 말을 들은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원칙 유효예요. 예외적 무효. 예외적 무효입니다. 다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잘 보세요. 잘 봅니다.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죠. 그럼 방금 보신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다시 방금 보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그 앞에 알았거나 있죠. 그 앞에. 그럼 뒤에는 또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다시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 몰랐답니다. 근데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신 그 단어가 여러분을 학교 갈 때 괴롭힙니다. 다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에서 전항 그랬나요? 전항 1항이죠. 1항. 그럼 1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이 주장,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상대적 무효.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에는 다 이 상대적 무효 치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107조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107조를 비진이 표시 또는 진이 아니 의사표시랍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예요. 원칙. 그러나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로 한답니다.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2항에 써 있습니다.
이걸 상대적 무효. 그럼 방금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렸죠? 아까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이제 선 이야기를 다시 분석해 봅니다. 선 이야기를 다시 분석해요. 선이가 무슨 말이었죠? 어떤 걸 몰랐다, 모른 경우. 어떤 걸 몰랐다, 모른 경우. 아기가 뭐였습니까? 어떤 걸 알았다 또는 안 경우. 뭐 안 경우죠? 알았어요. 안 경우. 근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무과실은 일단 과실이 무슨 말? 과실. 그렇죠. 실수, 잘못 또는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럼 무과실은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몰랐죠.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전혀 몰랐다 또는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입니다. 근데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예요. 과실이 뭐예요?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 우리 교통사고 과실 똑같아요. 사람이 지나간 걸 실수로 몰랐다, 과실. 그래서 실수로 몰랐답니다. 다시 과실이 뭐예요? 실수로 몰랐다요.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요.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요.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헷갈리죠? 이거 봐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버스 타러 막 뛰어갔어, 버스 타러. 버스 타러 뛰어갔는데 버스가 막 떠나버리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수업 끝나고 막 뛰어가서 버스 오니까 뛰어갔는데 버스가 막 떠나버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씨발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금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는데 아이 씨발 좀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러죠. 좀만 빨랐으면 저 인간이 좀만 빨리 끝냈으면 탈 수 있었다. 그럼 이거 탔다 못 탔다? 좀 못 탔다요. 오늘 문제 하나 풀어봤거든요. 근데 문제 풀고 틀렸네. 그러면 에이 씨발 그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문제 틀리고 문제 맞출 수 있었다. 맞췄다 틀렸다? 틀렸답니다. 틀렸다. 못 탔다죠? 못 맞췄다 틀렸다요. 그럼 이건 알았다 몰랐다? 좀 몰랐답니다. 헷갈리면 여기다 아이 씨발 써요. 운전하고 아이 씨발 사람 있는 거 몰랐네? 그 말이에요. 아이 씨발. 운전할 때 신호등 빨간지 몰랐네? 네, 쓰세요. 자, 여기서 죄송한데 이제 빨리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솔직히 여러분 지금 마음을 제가 대변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말 참 없어요. 저는 아이 정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선의에만 과실 무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기는 알았죠. 여기는 과실 무과실 없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게 뭐 잘못입니까? 뭘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아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옵니다. 아기는 절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줄이 여러 번 합격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세 줄을 정확히 오면 보통 두 문제를 맞춰요. 보통 두 문제. 여기서 벌써 한 문제 맞춰요. 여기서. 자, 그럼 이걸 107절 여기다 대입하면 표유자의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다시 상대방이 표유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돼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여기 하나만 남았죠. 유효? 그러면 무과실은 반드시 선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딱 외우세요. 이거 이해 못해도 되는데
하나 외웁니다. 상할수 반대가 상소모를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모를 외웁니다. 이거 이해됐다 안 됐다 막 하겠죠? 이해됐다가 갑자기 집에 가면 헷갈립니다. 또 아침에 이해가 돼요. 이거 오락가락 하니까 외워요.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알았다 반대가 뭐죠? 몰랐다 선이. 알았거나 오와요 오와. 오와 반대가 and 그리고 수가 과실이거든요.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에서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면 돼요. 이건 꼭 외우세요. 상할수 상소무. 나머지 이 모드에 상관없어요. 대신 뭘 외우다?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꼭 외웁니다. 그건 외울 수 있겠죠? 상할수 상소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좋지만 먼저 외우잖아요. 나중에 자동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상할수 상소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자, 갑이 사실은 증여사 없는데 우리 자살할까봐 준다고 말했죠. 그럼 이게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예요. 그럼 우리는 재벌 친구가 준다 그러니까 이게 진위가 아님을 꿈에도 몰라요. 보통 그럴 겁니다. 그럼 전혀 모른다가 뭐예요? 선이 무과실. 다시 을은 이게 진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까 전혀 몰랐다고 보다 선이 무과실. 그래서 원칙 유효가 됩니다. 비진인 원칙 유효라 을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 나보다 더 거지가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게 진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상소무를 원칙으로 와요. 상할수가 예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외워요. 그냥 상할수, 상소무. 그리고 복수 많이 됩니다. 여기는. 일단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세요. 자, 그럼 법조문에서 넘어가 보세요. 134페이지. 134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3번 효과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원칙, 자, 유효 동그라미. 자,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원칙 유효. 2번 예외의 무효 써 있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비진 표시 무효로 한다. 3번 제3자 대목이 있습니까? 기억.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말입니다.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 무효, 상할수일 때 예외적 무효거든요.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요. 근데 우리 갑의 마음을 다 알지만 지금 돈이 당장 없어 죽게 생겨 사채업자가 막 나 죽여버린대요. 그래서요, 우리 갑 마음을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병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아까 원래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이라 너도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예외가요. 무효 사유가 비진이 표시죠. 여기서는 107조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 예외적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107조 2항 때문에 제3자 병이 앞사실을 몰랐는가 알았는가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병은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봤겠죠. 그럼 앞사실을 모르겠죠? 모른다고 가정하면 이 선의병에게 어떤 누구도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병은 유효하게 보호된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이걸 상대적 무효. 근데 만약에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다 알고 있대요. 병이 앞사실을 다 알아요. 뭐 점쟁인가? 다 알래요. 그럼 악의 3자는 보호 규정 없죠. 이 선의 3자만 보호되거든요. 악의 3자는 보호 규정 없으니까 원칙처럼 무효가 절대적 무효처럼 무효로 됩니다. 원칙처럼.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래서 선의악이라서 달라지면 되게. 107조 2항 때문에 여기는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되는 규정이 있어요. 107조 2항. 여기까지 민법의 제일 어려운 건 겁니다. 아무튼
꼭 하나만 외워요. 그냥 상할수 상소문만. 문제는 다 맞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135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네모 2번 통정의 표시가 있습니까? 108조가 있죠? 자, 108조 1항 보세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없이는 무효란다.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원칙 다 무효예요. 둘이 짜고 헛소리니까 원칙 무효. 이 항에서 전항이 1항을 말하죠. 전항 의사없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대적 무효.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결과입니다. 비진의 표시 엄청 어려워서요. 통정의 표시는 그나마 쉽습니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가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다행히. 비진 표시는 시험이 별로 안 나와요. 제일 어렵지만. 자, 그럼 이제 통정이 둘이 짰죠? 둘이 짜고 헛소리 한다. 헛소리. 이걸 같은 말로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짜로 한 행위, 가장행위라고도 합니다. 이건 둘이 짜고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예요. 근데 그 이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A가 갑의 채권자라 해보세요. A가 돈 빌려준 채권자,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은 A 돈 떼어먹어야겠어요. A 돈 갚기 싫어요. 그럼 갑이 돈 안 갚으면 A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동산 혹시 경매 낼 수 있죠. 그런 걸 강제 집행한다. 그럼 갑은 경매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 돌려야겠죠?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 통정 허위로 매매로 꾸밉니다. 허위로. 그것을 가장행위. 허위로 꾸민 걸 가짜행위. 여기 매매니까 통정허위로 가짜로 매매계약을 꾸며서 을 앞으로 딱 등기를 넘겨놔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 돌려둔 거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해둔 거예요. 그럼 둘이 짜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108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빼 돌려놨습니다. 근데 을이 완전히 썩을 놈이에요. 등기가 오니까 등기가 왔죠? 무효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등기 넘겨요. 또 빨리 중으로 튀었죠? 튀었습니다. 그러면 앞사람이 무효면 원래 무효가 돼야 될 텐데 이 무효 사유가 통정허위 표시 108조 무효예요. 그럼 여기서는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상대적 무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선인가 악인가를 나눠봐야 돼요. 여기서. 보통 병은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받겠죠. 앞 사실을 모르겠죠. 모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선이라면 이 어떤 누구도 병에게 무효자 못합니다. 그래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다 안 돼요. 참 특이하게. 그럼 악인은 보기적 없죠.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까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선의 3자가 보호되니까 상대적 선의는 보호된다. 법조 밑에 양가를 본 의 보세요. 자, 의 동그라미 1번.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이 아닌 가짜인 허위의사없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진이는 혼자 헛소리죠. 통정허위는 둘이 짜고 헛소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 장 이러한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을 가리켜서 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채권자가 A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둔 경우이다. 즉 갑이 을과 둘이 짜고 소유권 넘겨줬죠. 이런 걸 둘이 가짜로 짜고 있으니까 통정허위 표시.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삼은 효과가 있습니까? 1번 당사자는 여기죠. 허위표시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럼 둘이 짰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기억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요력이 있나요? 자, 기억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니은 예를 들어 여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통해서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병 동원하면서요. 선의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근거로 병 보호된다 그랬죠?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된다까지 밑줄.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면 유효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청구 못하죠. 갑은 을하고 해결해야지. 병이 소유자니까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병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이 사례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년 10월달에 얘기 나오면 무조건 풉니다. 이거. 여기는 절대 안 틀려요. 내년 10월달에. 근데 아까 전에 한 비진입 표시가 나오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시험은 비진입 표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은. 나중에 문제 풀어오면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는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10분 쉬가시고 차고부터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